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이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는 든든하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연금이든 군인 연금이든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정적이고 목돈이 들어오겠지 하고요. 근데 최근에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금이란 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예상 밖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은퇴라는 걸 남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난 아직 멀었어 하면서 안일하게 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은퇴 시점이 되면 갑자기 매달 생활비며 병원비가 확 뛰는 데다 수입은 예전만 못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은퇴 후의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나 많은 분이 공무원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공무원들도 예외 없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좀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김 과장의 이야기 연금은 받는데 왜 한 푼도 안 남는 거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하셨던 김 과장님이에요. 은퇴 직전에는 꽤 높은 직급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분은 노후 걱정 없겠다라는 말이 종종 들렸죠. 본인도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일반 직장보다는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 반쯤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김 과장님이 한숨이 늘더라고요. 연금 자체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정말 문제는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등록금이 크게 부담이 된대요.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병원 갈 일이 많아져서 약값이며 검사비가 은근히 큼직하게 나가죠. 게다가 재직 때처럼 각종 모임비, 경조사비 이런데 계속 부르다 보니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아도 이미 월 지출이 예상보다 훌쩍 커져버린 거예요. 결국 연금이 들어온다 해도 여유 자금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 때로는 더 부족해서 기존에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깨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젊을 때 연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별로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부터 뭐라도 하나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김 과장님 경우를 보고 느낀 게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다른 직장인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안정적으로 받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일반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높은 건 맞긴 한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도 자꾸 바뀌고 물가는 올라가고 각종 생활비가 늘어나니까 실질적인 체감은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도 퇴직 후에는 대단치 않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야기 퇴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두 번째 사례는 학교 선생님으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확실히 퇴직 후 우울감을 겪거나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늘 학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그 역할이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선생님도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퇴직하면 매달 교직원 연금도 들어오니까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꿈이 많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은퇴해보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 흐름도 급변해서 옛날 감각으로 카페나 작은 가게를 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업이 웬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연금 받아서 창업하면 본전은 찾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리를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주저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망설이다 보니 어느새 연금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주변 친구들도 다 자기 일 바쁘고 후배 선생님들하고도 교류가 점점 끊기고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TV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려고 교단에 서 있던 건 아니었는데 하는 자책감에 빠진 적이 많다고 해요. 결국 이 선생님은 늦게라도 무언가 배워보자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소규모 문화 강좌를 열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비슷하게 몰려드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강의료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이거 혹시 그냥 노동만 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못 얻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걸 계기로 우울감은 좀 덜했다고 해요. 일단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사람 망가지겠구나 싶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퇴 후에 돈뿐 아니라 역할과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3. 박씨 이야기 공직 생활 끝내니 인간관계도 끝나는 건가? 세 번째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2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던 박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솔직히 퇴직 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어요.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원으로 왔다 가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친분이 쌓였고 지역 상인의 모임에서도 얼굴을 자주 봤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만나고 밥도 먹고 술자리도 꽤 자주 있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연락이 뚝 끊기더랍니다.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누군가와 일을 해야 하니 바쁘고 민원인들도 이제 더 이상 박 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레 연락이 줄었죠. 아니, 내가 퇴직한다고 딱히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인간관계가 없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서운함과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박 씨 스스로 움츠러들었대요. 괜히 만나자고 하면 이제 구청에 안 계신 분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까 봐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 앓다 보니 은퇴 후의 소외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결국 몇 달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극심한 우울감까지 겪으셨다고 해요. 결국 주변에서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덕에 박 씨는 서서히 모임에도 다시 나오고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죠. 그제야 내가 세상에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단지 공직자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을 뿐이지 사람들과는 여전히 친해질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새로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며 아직 재직 중인 후배들에게도 미리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은퇴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니까 노후 대책은 완벽해 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 액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바뀌는 게 은퇴 후 삶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은퇴 전에 여러 가지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해요. 재정적 계획 연금이란 게 사실상 생활비 정도에는 보탬이 될 수 있어도 무조건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진 않아요. 물가, 건강,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 따로 저축이나 투자 혹은 작게라도 부수 입원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역할 찾기 두 번째 사례의 이 선생님처럼 막상 직장을 벗어나면 갑자기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후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까? 이런 고민을 미리 해보면 좋겠죠. 자격증 취득이나 취미를 살린 부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 몸이 허락하는 한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간관계 유지 박 씨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는 기존 인맥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나중에야 내가 좀 더 먼저 연락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순 있어요. 그러니 재직 중일 때부터 사적인 교류도 만들어 놓고 은퇴 후에도 친구나 후배들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두면 좋아요. 또 새로운 동호회나 봉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사람들과 교류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맺으며 은퇴라는 게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죠.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막연히 언젠가는 다가오겠지 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장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야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든지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조금씩 대비해 나가면 충분히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도적인 문제나 연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오고야 말 현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인식하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적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재정적 대비는 물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공부, 또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죠. 또 혹시 당장 은퇴가 가까워 보이지 않는 분이라도 지금부터 가볍게라도 대비해 둔다면 훗날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공무원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적어도 은퇴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자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은퇴 후 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부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당당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